안녕하세요. 국제학교 미국 캐나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오픈 상담 채널 담당자입니다. 국제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온 지도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에서 비인가 국제학교와 관련된 발표가 나온 이후 여러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한 제 생각과 함께 학년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교육부의 조치가 단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리 아이에게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차분히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는 보통 8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학년보다는 올라가는 학년 기준으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름 이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12학년, 현 11학년은 오는 6월부터 대학 원서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리스트를 정리하고 각 학교에 맞는 에세이를 써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 스쿨, 검정고시, GED와 같은 대안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학 원서 준비가 중단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대학 합격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대학 원서 접수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 다시 말해 학교를 급히 옮긴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적는 공간이 있으며, 특히 미국 대학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학생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부분을 잘 풀어낸다면 대학 입학 담당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8학년부터 10학년, 즉 예비 9학년부터 11학년입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선택지가 다양한 만큼 오히려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미국 또는 캐나다 보딩스쿨, 제주 인가국제학교, 한국 공립학교, 그리고 온라인 스쿨입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보딩스쿨은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미국 보딩스쿨은 현재 국제학교 학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지내야 하다 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아이가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왔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미국 학교를 보내기 위한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잠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보딩스쿨로 옮기게 되면 미국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SAT 또는 ACT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미국 대학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대학 입학도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캐나다 보딩스쿨을 졸업하게 된다면 대학에서는 11학년과 12학년을 중심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학년 또는 10학년에 캐나다 보딩스쿨로 옮기고 학교 시스템을 적응하느라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11학년과 12학년을 성적을 보는 캐나다 대학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9학년, 10학년 성적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거나 입학 판단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 인가국제학교입니다. 제주도에는 KS 제주, NLCS, 브랭서몰, 세인트 존스베리 이렇게 4곳의 인가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과 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어도 내국인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학교 내 자리가 없거나 입학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 부담도 큰 편입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 수업에 추가적인 학업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주 지역 특성상 학원 선택지가 수도권보다 다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공립 중고등학교는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있지만,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모든 과목 수업을 들었다 보니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 방식에서, 그리고 국제학교와는 다른 GPA, 내신 성적 관리 등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쭉 다녀온 학생이라면 한국 중고등학교는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두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스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때부터 온라인 스쿨을 하는 기관 그리고 학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커넥션스 아카데미, 스탠포드 온라인 하이스쿨,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버추얼 하이스쿨 정도가 있는데, 온라인 스쿨은 집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와 시험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디지털 환경이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친구들과의 교류, 스포츠 활동, 클럽 활동과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쿨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해외 대학에 원서를 넣는 시기가 오면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 스쿨 졸업장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대학 내에서 일반 학교가 아닌 온라인 스쿨을 통해 졸업장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대학에 설명해야 하고, 대학마다 온라인 스쿨 졸업장에 대한 기준이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예정 대학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호주 내 일부 대학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이 한국이 아닌 해외 온라인 스쿨 졸업장으로 대학 원서 접수를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적이 있다 보니 온라인 스쿨 등록 전 미국 등 해외 대학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제학교 1학년부터 7학년 학생입니다. 국제학교 1학년부터 7학년 학생들은 아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곳 근처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전학하고 자칫 아이의 영어 실력이 뒤처질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현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내 여름 특강, 겨울 특강 등을 통해 꾸준히 영어를 노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부터 1, 2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제학교나 해외 유학 등 장기적인 방향을 천천히 결정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의 학업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아이 역시 낯설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함께 방향을 잡아간다면 아이들도 생각보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년별로 나누어 몇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